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북런던 더비에서 대패를 했는데 상대가 1위이기도 하고 아스날이기도 하니까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기력이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졌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원래는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또 다른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랭크의 토트넘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질문들은 저런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중원은 왜 항상 벤탄쿠르 팔리냐만 고집하는지, 브렌트포드에 만들었던 역습은 왜 안 나오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중원은 항상 벤탄쿠르 팔리냐로 구성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지금 11경기 9번의 선발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벤탄쿠르가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피지컬도 어느 정도 있고 잘했을 때는 육각형 유형의 선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벤탄쿠르가 잘했던 경기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무미건조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유의 장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여유로운 탈압박 능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벤탄쿠르가 센터백의 공을 받아서 탈압박하고 앞쪽으로 돌아서주는 역할을 꽤 잘 수행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볼란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낼 정도로 그 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앞뒤 시야 체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압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제 경기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스 능력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니 크로스 같이 미친 듯이 정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패스는 곧잘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전진 패스가 좀 예상이 될 때가 많고 좀 뻔한 패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폼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벤탄쿠르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슬라이딩 태클과 인터셉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탈취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 패스의 흐름을 읽고 공을 끊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벤탄쿠르를 기용할 그럴 명분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쓸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벤탄쿠르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사르나 베리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르, 베리발이 벤탄쿠르에 비해서 월등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베리발은 한때 좋은 시기가 있었지만 너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감을 조금 잃을 때가 있었고 첼시전 뇌진탕으로 인해서 최근엔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르 베리발이 엄청나게 잘한다 이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벤탄쿠르를 계속해서 기용하는 건 저는 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사르 베리발을 써봐야 그 선수들의 기량을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벤탄쿠르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량 체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벤탄쿠르는 딱히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저 두 선수가 벤탄쿠르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리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팔리냐는 어떤 경기에서도 좀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들, 수비력이나 슬라이딩 태클, 커팅 능력 이런 것들은 매 경기 큰 기복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단점이라고 평가받는 것들, 정교한 볼플레잉이라든지 롱킥 이런 것들은 또 퀄리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치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수비적인 걸 좀 신경 쓴다고 하면 당연히 팔리냐는 기용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짝이라고 보는데 일단 벤탄쿠르는 이제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브렌트포드 때 보여줬던 그런 역습이 토트넘에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역습 퀄리티 같은 얘기들은 이번 시즌 초기부터 계속 나오던 지적 사항이죠. 결국 이제 토트넘이 득점을 많이 하는 과정은 세트피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세트피스라는 건 결국 토트넘이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길 수 있어야 해요. 공을 넘겨서 많은 슈팅을 가져가거나 그랬을 때 뭐 코너킥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원하는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근데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때 역습을 못했던 감독이면 뭐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브렌트포드 때도 역습을 잘 했던 감독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22, 23 이후에는 팀 XG 값이 7, 8위는 항상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이 XG 값이 18이에요. 그렇다는 건 토트넘이 강팀 상대로만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전체적으로 공격 기회가 많지 않고 득점력이 잘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역습 특화 선수들,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뭐 샤데나, 위사, 은베모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은 그런 선수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축구라면 지금 있는 선수들로 역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줘야 합니다. 지금 토트넘은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수비에만 치우쳐진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수비 이후에 역습, 그리고 골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막는 걸 신경 써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수 하나를 빼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수까지 다 수비 가담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그런 것들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수비가 엄청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죠. 제가 썸네일에 물렁해진 방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사실 토트넘이 방패로 패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패가 물렁해져서 상대 공격도 안 막히고요. 방패로 때려도 상대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스쿼드 구성에서 보자면 역습 잘하는 팀들은 결국 중원에서 한방 패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뉴캐슬 같은 팀은 중원에 토날리나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들이 한 번에 롱킥, 볼 배급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시티도 요새 니코 곤잘레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쨌든 역습이 잘 되는 팀들은 그런 종류의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토트넘은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축구는 골 넣는 게임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프랭크 감독이 수비 이후에 어떻게 골 넣을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트넘 스쿼드가 약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토트넘 스쿼드가 약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한테 크게 지고 나서 아스날전 이후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에 비해서 약한 거지 절대 토트넘 스쿼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적으로 나쁜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부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XG 값이 18위가 될 정도의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건 감독 스스로가 뭔가 토트넘 스쿼드를 조금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로 뭐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내려앉아서 기회를 한번 봐보자. 뭔가 이런 느낌으로 자꾸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실점이 줄어들고 득점이 많이 나오면서 그 축구가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전이 남아있죠. 저는 지금 당장 뭐 파리 상대로 맞불을 놓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비슷한 스탠스로 게임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풀럼, 뉴캐슬, 브렌트포드 이런 팀 상대로는 조금 공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을 보면서 또 최근에 들었던 생각, 너무 쫄아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초반에 승점 짜내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쭉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속내는 모르겠지만 솔랑키,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오면 축구 색깔을 좀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사실
저 세 명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꽤 남았어요. 그리고 막상 저 세 명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감독 스스로가 스쿼드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이지 않아도 될 경기를 좀 수비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렇게 실리적으로 나오는 경기가 뭐 러프하게 빅식스 상대로 실리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토트넘 제외하면 5팀이니까 홈 어웨이 하면 한 시즌에 10경기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지 않는 걸 자꾸 목표로 해버리면 사실 그들은 영영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좀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트넘한테 느껴지는 부분, 또 수비 집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트넘이 실점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 집중력이 꽤 잘 유지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임에서는 집중 텐션을 아예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감정 컨트롤도 최근에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고 있는 게임에서 짜증나죠. 짜증나다 보니까 굳이 반칙 이후에 하지 않아도 될 동작을 하면서 시간이 1분씩 지나갑니다. 그거 5번, 10번만 모아도 추가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는 수비 집중력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게임이 안 풀릴 때 이 선수들 컨트롤 안 되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연승하는 팀들 보면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뭐 타박 정도면 지고 있을 때 그냥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 싸움 피하려고 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 축구에 에너지를 쏟아붓죠. 그리고 지고 있어도 지시받은 대로 플레이를 이행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것들은 공격한테 지속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와 비슷하고요. 토트넘은 그것과 반대로 요새는 지고 있으면 조금 더 수비가 급해지고 달려들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즌 초에 토트넘을 볼 때 지지 않는 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뭔가 경기의 분위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바짓가랑이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카리오 딜레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골키퍼는 선방이 중요하다. 이거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카리오가 요새는 선방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카리오의 단점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비카리오가 토트넘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패스를 하라는 걸 요구받은 건 아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때처럼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걷어내기만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걷어내는 것도 킥이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왼발로 걷어낼 때는 너무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좀 토트넘의 키포인트 전술이 어디서 프리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선수들 많이 앞에 올려놓고 거기다 공 때리고 변수 만들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데드볼 상황에서도 원하는 위치에 킥을 집어넣지 못하는 걸 보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쯤 되면은 비카리오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킨스키도 안정성 면에서 아쉬울 때가 있긴 하지만 토트넘이 롱킥을 많이 찬다고 하면은 킨스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롱킥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롱킥을 꽤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롱킥 전술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2명, 롱킥을 차는 선수와 받는 선수가 다 롱킥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롱킥을 차고 그 공을 받는 게 히샬리송인데 둘 다 이런 롱킥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죠.
일단 비카리오는 정확한 킥이 잘 안 되고요. 히샬리송은 그 공을 받아도 포스트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히샬리송이 나가도 포스트 플레이 안 되면 다른 스트라이커를 기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과감하고 빠따 좋은 테를 사용한다든지 빠르고 직선적인 무한히를 사용해 본다든지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뒤쪽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롱볼 빌드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차는 선수와 받는 선수 둘 다 롱볼이 약하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토트넘을 보면서 드는 의문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